2009년 9월 26일 오전 4시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추석을 앞두고 강도 예방을 위해 집중 순찰을 하던 경찰은 점퍼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하던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보자 무슨 죄라도 지은 마냥 화들짝 놀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찾아가 불심 검문했습니다. 키 172cm, 머리가 약간 벗겨진 30대처럼 보였던 그는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묻자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심지어 1년 전쯤 도난당한 전화번호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남성이 타고 온 자동차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선 충격적인 물품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속옷들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경찰은 남성을 성도착증에 걸린 여성 속옷 절도범으로 보고 경찰서에 데려간 뒤 정식으로 입건했는데요. 하지만 단순 속옷 도둑을 잡은 줄만 알았던 경찰은 얼마 뒤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속옷 도둑의 숨겨진 과거, 그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경찰은 남성의 차에서 발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주목했습니다. 이 디스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 여러 장, 그리고 음란 동영상 1000여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갖고 있던 신분증의 주인들을 찾아내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적사항 조회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성이 30대 중반 되는 여성 한 사람이 2001년도에 방화 살인으로 죽은 피해자였어요. 바로 신분증 속 인물 중 한 명이 8년 전 자택에서 살해되었지만 끝내 용의자를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2001년 9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두가 잠이 든 새벽, 광진구 하양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31세 정모 씨는 수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깬 정모 씨와 눈이 마주친 건 20대 남성. 그는 자고 있던 정 씨를 성추행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당황한 남성은 그대로 목을 졸라 정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정 씨의 집에서 현금 2만 원과 정 씨의 속옷 그리고 신분증을 훔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화재로 증거가 소멸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런 정황도 없이 세월만 흐르던 중 2014년 9월 바로 이 수상한 남성의 하드디스크에서 8년 전 숨진 정 씨의 사라진 신분증이 발견된 겁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미제 사건. 8년 전 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라진 이 범인과 이 속옷 도둑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남자가 바로 8년 전 그녀를 죽인 진범인 걸까요? 단순 속옷 절도범을 넘어 8년 전 미제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담당 형사는 끈질기게 그를 추궁했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 앞에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맙니다. 네 말대로 하면 네가 진짜 죽인 것이 맞다. 제가 죽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럼 누가 했어? 저 모르죠. 8년 전 있었던 끔찍한 살인을 고백하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이대영.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화양동 방화 살인 사건은 이렇게 우연찮게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갑자기 말문을 열기 시작한 이대영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걸 너무 티났으니까요. 저돈 많은 데서. 속옷 도둑, 살인마, 이대영. 그에게 숨겨진 과거가 또 있었던 걸까요? 그는 그냥 살인마가 아닌 연쇄 살인마였던 걸까요? 자백의 맛이 들린 건지 이대영은 자신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건을 자백합니다. 해당 사건은 화양동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인 1995년 10월 18일 발생한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 50대 주부는 이날 아차산의 약수를 뜨러 집을 나섰다가
다시는 집에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당일 그 시간에 살인마 이대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피해자가 7번이나 돌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나체로 발견됐었는데요. 경찰은 이런 범행 수법으로 보아 원한이나 면식범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지만 결국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이 사건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후 이대영의 자백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그때도 물통으로 물을 먹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내 처음 봤을 때 아니요,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그게 A형으로 나왔다고. 그렇지. 근데 또 네가 또 A형이야. 네가 그 현장에서 맞아요, 있어. 제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그걸 넣어 태웠으니까요. 그 많은 데서. 그런데 몇십 년을 꽁꽁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대영은 왜 자신의 혐의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털어놓았던 걸까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따뜻한 햇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경찰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에서 좀 인간적으로 본인이 좀 뉘우치거나 또는 그렇게 해준 그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대영은 살인의 이유를 당시 그 여자가 약수터에서 먹는 물로 세수를 하면 어떡하냐며 핀잔을 줘 화가 나서 살해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온 연쇄살인마 이대영.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이 아차산 약수터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삐뚤어진 성관념이 자신을 지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1998년엔 강도죄, 2002년엔 여성 속옷 절도죄, 2006년엔 바바리맨 행각으로 체포가 되어 전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1998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약수터 살인사건의 진범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2001년 발생한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백을 통해 드러난 두 건의 살인사건, 무려 14년을 꽁꽁 숨어 있었던 연쇄살인범 이대영은 결국 2009년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끈질긴 추궁과 집념으로 잡아낸 미제 사건의 범인,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미제 사건은 없습니다.